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 내일 오전이죠? 네, 내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 영장 청구가 8월 6일 소환조사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된 것이고요. 수사가 개시된 지는 36일 만입니다. 주요한 혐의는 3개로 압축해서 청구가 됐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측의 메콩강 유역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특검 측에서는 8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엔 당사자가 나와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명을 했을 때 재판부의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구속이냐 아니냐 이걸 가를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법률상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혐의의 중대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던데 그 전에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혐의의 소명 여부입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들어서 혐의 소명 여부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다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인식이나 예견을 하지 못했다. 특히 40%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어 준다는 약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지시가 있었고 내용에 관심이 많고 공표 여부까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녹취를 제시할 테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말하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부터 파고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명태균 씨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 지시를 한 적이 없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관련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목걸이, 가방, 신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해당 물건들을 받았다는 연결고리 자체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이걸 특검 측에서 어떻게 소명하는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만약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특검 측에서는 탄핵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노트북,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초기화되거나 바뀐 정황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에 영향력을 주면서 회유를 할 의혹 등을 들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구속 수사를 받을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영장 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특검이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변경 승인은 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하게 되겠지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서울구치소에 둘 다 수감되는 상황을 우려한 구치소 측의 요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집회나 모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 구치소에 있다고 하면 지지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자극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앙지법에서 심사했을 때 대기하는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특검 측에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만약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공산이 크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을 해서 변경 승인을 해주게 되겠지만 이런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면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이영관 기자의 보도를 보셨지만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에서 수사의 단초를 찾았을까요? 이런 명품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 들어오는 그 점수가 이 상품 수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구매자 리스트를 다 관리를 합니다. 아마 특검 측에서 이 목걸이를 나토 순방 전후로 해서 구입한 구매자 리스트를 모두 비교 대조를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가의 목걸이가 상품권을 두세 번 교체해가면서 이례적으로 구매한 정황이 2022년 대선 직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구매자는 서희건설의 고위 임원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구매 당시의 결제 방법에 대해서 사장과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다는 직원의 증언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김 여사가 2022년 6월 말에 나토 순방 때 차고 나왔는데 그 직전에 2022년 6월 3일에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성근 전 검사는 바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입니다. 여기서 특검 측에서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인사청탁의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시계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고가 시계 보증서와 상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약 5,400만 원 상당의 굉장히 비싼 명품 시계 보증서와 상자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보증서는 정품 보증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정품 보증서에는 번호와 구매 시기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적해봤더니 최초 구매자가 사업가 A씨로 특정이 된 상황이고 이 사업가 A씨까지 조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 시계를 구매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A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오랜 기간 친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했을 때 뭐 여러 번 넥타이를 선물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 대선 때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초대해서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2022년 9월쯤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고 그 대가로 이 사람이 운영하던 로봇계 업체가 경호용 로봇계를 임차 운용하는 수의 계약을 대통령 경호처와 9월 말에 맺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음에 이 운용 계약을 맺었을 때도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게 로봇계라는 것이 안정성이 검증되거나 일반적으로 경호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가 굉장히 오래되거나 재정 건전성이 있는 업체도 아니었는데 미국 업체와 이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대통령실 수의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특검 측에서는 이런 수의 계약을 따내는 대가로 바로 이 시계를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계를 구매한 사람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주기는 했다. 그런데 대리 구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구매한 것도 맞고 윤 전 대통령 집에서 직접 이 시계를 건넨 것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자신이 구입해서 주게 된 경위가 어떤 운용 계약을 따내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시계가 시가로 5,400만 원 정도가 되는 시계인데 VIP 할인을 자신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 돈을 받고 대신해서 할인가에 구매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계 수의 계약으로도 어떤 이익을 본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도 지금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증서와 상자만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이 청탁 대과 관련한 의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명품이고 실물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통일교의 목걸이, 가방, 신발 그리고 순방 목걸이도 모조품이고 시계 역시 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 시계를 보증서까지 있고 전달까지 됐는데 3,500만 원을 줬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뇌물성의 성격이 짙을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청탁의 대가로 의심받는 물건들을 이렇게 시계처럼 없앤 것이 아니냐, 인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결코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